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문법, 신텍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자,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명령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록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 그 명령들을 그 전문 용어로 보통 영어로는 statement를 우리말로 문 이렇게 간단하게 그 번역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뭘 하는 거다, 문장의 약자예요. 아마 C에서도 여러 번 쓸 겁니다. 그러니까 for문, do loop문, 무슨 뭐 file문 이렇게 쓰고 있죠. 그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역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문, 각각의 하나는 문장, 그러니까 하나의 실행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실행문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줍니다. 주의해서 그거를 잘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하나의 변수를 설정하는데 bar x equal o 세미콜론, 그러면은 하나의 문장이 실행되고 끝난 거예요. x에다가 5를 넣었겠죠. y는 6 하면 어떻게 돼요? y에다 6을 넣었겠죠. z는 x 플러스 y, 뭐예요? x에 있는 값과 y에 있는 값을 더해서 g 값에 넣어줬겠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그 실행된 결과가 한번 슬쩍 보여주고 있는데, 이젠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보면 오른쪽에 1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얘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가 11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과를 보면 11이라고 쓰여 있어요. 왜요? 그 뒤에 오는 스크립트에서 variable x는 5, variable y는 6, variable g는 x 플러스 y 하니까 5하고 6을 더해서 11이고요. 그 g 값을 누구한테 줘요? id가 데모인 얘의 inner html에다가 쓰고 있죠. 그래서 1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요 문장에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줄 때 세마이콜론 끝내줘라. 요 문법 잘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한 문장을 구성하는 거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value, 값도 올 수 있고요. 연산자, 그리고 수식, 뭐 키워드, 그리고 또는 커멘트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value라고 하는 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그 value는 두 가지 타입의 value가 올 수 있어요. 하나는 고정값이고요, 또 하나는 변수값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값은 안 변하는 거고, 변수값은 무슨 값이 와도 될 수 있는 변화하는 값이에요. 고정값을 다른 말로 이제 literal이라고 막 쓰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literal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중에 다시 반복 안 하더라도, 아,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수값은 보통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아마 C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변수, variable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여기서도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합니다. 일단은 변화하지 않는 고정값, fixed value인 literal을 한번 살펴볼게요. literal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값으로 주기 때문에 literal이라고 사실은 부르는 건데, 지금 이런 겁니다. 고정값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 고정값, literal 값은요, 이것도 문자로 표현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literal이라고 불러요. 10.50, 1001, 그죠? 자, 이런 거는 소수점을 쓰면은 소수점 밑에까지 쓸 때 쓰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숫자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5 하면은 10.50 하면은 요건 그냥 잘려서 아예 쓰여지네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숫자, 원하는 숫자 리터럴로 그냥 써주면 그 숫자가 기록이 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문자열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열을 쓸 때 따옴표는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돼요. 이런 그 이중 따옴표나 아니면 단일 따옴표 다 허용이 됩니다. 즉 이렇게 공백 문자를 포함한 이런 단어 여러 개를 하나의 문자열로 집어넣어 줄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중 따옴표로 써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수식도 fixed value에 대한 그 수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나 6이라는 이 숫자가 이미 고정된 숫자 값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5, 10 사이에 에스터리스크를 쓰면 이게 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를 쓰면 뭐가 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요. 나누기는 슬래시거든요. 어떻게 돼요? 0.5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덧셈도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이런 그 고정값, literal value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변수를 봅시다. 사실은 변수가 더 활용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변수가 뭔지는 C에서 이미 다 배웠을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게 변수예요. 그리고 그 변수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bar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ar x 하면 얘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수는 뭐예요? 그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bar x 한 다음에 x는 6 하면은 x라는 변수에 6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C에서 쓰는 그 문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bar x, x는 6. 그런 다음에 그 x를 쓰면 x라는 글자가 쓰여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변수의 값이 쓰여져서 6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x 대신에 우리가 y로 바꾼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y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은 그냥 프로그래밍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변수의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하는 값이 바뀌진 않고요. 또한 문장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그 숫자, 문자 그리고 그 변수뿐만 아니라 연산자도 많이 쓰이죠. 연산자. 우리가 그 연산자는 연산할 때 쓰이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그런 것들이 쓰여요. 그런데 연산 플러스 또 하나 그 할당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그걸 equal이라는 연산자를 활용합니다. 이것 또한 뭐 C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는 그 equal 연산자가 있어서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할당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bar x equal 5 그러면은 x라는 변수에다가 5를 할당하라는 뜻이죠. x가 5랑 똑같다 뭐 이런 그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당하는 데 쓰이는 연산자입니다. 즉 x에다가 5를 할당하고 y에다가 6을 할당한 다음에 x 더하기 y 하면 당연히 답이 1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와 같이 덧셈, 뺄셈 그리고 곱하기는 별표로 나누기는 이 슬래시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5 더하기 6, 11 그거 곱하기 10 하면 110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볼까요? 잘 계산되네요. 그죠? 5 더하기 6 곱하기 10을 이 inner html 값으로 넣어라 그랬더니 여기에 110이 들어가네요. 자, 키워드. 자, 키워드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러한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된 행동을 수행한다고 보면 돼요. 즉 var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var이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브라우저는 이거는 타이핑 에러네. 변수를 생성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bar x 하면은 variable x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얘를 할당해라. variable y를 만들어라. 이 값을 할당해라. 그러면은 x에는 11이 들어갈 거고요. y에는 11 곱하기 10이니까 110. 그래서 y를 출력해 보니까 여기 넣어서 11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역시 여기서도 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주석이 허용됩니다. C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더블 슬래시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슬래시 별표 또는 별표 슬래시 사이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즉 그 단일 주석을 넣을 때는 보통 이런 더블 슬래시를 쓰고요. 더블 슬래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주석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커멘트예요. 이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숫자가 5라는 게 나오네요. 왜 5라는 게 나오는가 볼까요? x는 5 한 다음에 여기 x를 출력하죠. 근데 사실은 한번 바꿔줬어요. x는 6으로. 만약에 얘가 살아있으면 이게 코멘트를 지금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커멘트 아웃을 해야지 이거는 그 문장이 아니니까요. 자, 6이라는 게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얘가 주석 처리되면 얘가 실행이 안 되니까 x는 5로 스틸 남아있겠죠. 그래서 5라는 게 찍히는 이러한 주석 처리하는 방법 더블 슬래시이거나
슬래시 별표 또는 별표 슬래시 사이에 값을 오게 하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주의할 점, 자바스크립트는요 케이스 센시티브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요. 얘네들이 달라요. last name Doe, last name Peterson. 자, last name이 피터슨일까요? 도우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last 대문자 name이 도고요. last 소문자 name은 피터슨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볼까요? last name의 요 n을 대문자로 썼을 때랑 소문자로 썼을 때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문자로 썼을 때에 도라고 놓고 소문자로 썼을 때 피터슨이라고 했는데 이 대문자로 쓴 걸 출력하니까 도우가 여기 나온 거고요. 만약에 얘를 소문자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피터슨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문자 하나가 대소문자가 바뀌어 있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드시 요구되진 않지만 이런 거는 그 관습을 따르는 게 좋은데 캐멀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캐멀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걸 캐멀 케이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낙타 지금 모양이 그려 있잖아요. 낙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가 등이 볼록볼록하죠. 즉 여러 개의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참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붙여 넣을 수 있을까 여러 방법들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이펀을 써도 되고요. 밑줄을 써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캐멀 케이스 스타일을 더 프로그래머들이 선호합니다. 즉 first name의 첫 글자들만 대문자로 쓰면은 아 여기서 단어가 바뀌는구나 다 알 수 있죠. 그죠? 이러한 대소문자 표현 방법이 캐멀 케이스라고 부르고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캐멀 케이스로 변수명을 만듭니다. 특히 메소드명이나 변수명 그 대신 첫 글자만 안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first name 할 때 first는 그냥 쓰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은 머리는 좀 얕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last name은 보통 이렇게 쓰고요. mastercard 이렇게 쓰고요. intercity 이런 식의 그러한 그 관습적인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써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확인하는데 두 번째 단어부터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